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취업, 승진, 결혼, 건강까지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 또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올해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전 분야에 확산하겠습니다.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에 대해 기획조정실 양영준 서위관을 모시고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위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작년 12월 28일 2023년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좀 주제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 주제는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다였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슬로건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나 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디지털이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선도 국가의 반열로 도약시키고자 전략기술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와 지역적 기반 확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8개 핵심 과제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의 기틀을 닦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리호 성공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도 수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다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사실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수출마저도 감소세로 접어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감소마저 직면하고 있어서 현재 굉장한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 과학기술과 디지털뿐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도전과 어떤 개척 정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종합적 대책을 계속 마련해서 추진하고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라든가 법제는 신속하게 정비해서 이런 기업이나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전부처적으로 하면 R&D가 30조 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지원도 좀 더 신경 써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이제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8대 핵심 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이라든가 결국에는 중국이라든가 그런 국가들의 시장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산업 규모가 세계에서 한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가장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누리호 3차 발사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재사용 기술과 다단연소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독자적 우주 탐사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그런 공공이 갖고 있던 우주 기술들을 민간으로 적극 이전시켜서 우주 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용 펀드도 조성하고 인력 양성도 지원하는 한편 올해는 특히 우주항공청을 연내 설립해서 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전략기술 육성, 우주 분야 외에 국가전략기술 육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작년 11월에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토대로 해서 전략기술에 대한 그 로드맵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또 전년 대비 예산을 10% 계속 확대해 나가고 27년까지 약 25조 원을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도 추진해서 이런 국가 전략기술을 이번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략기술별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국가 차원의 임무와 달성 시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전략과 로드맵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등 임무 중심 R&D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종합 지원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전략 육성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 관련 의원실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생태계가 조성되고 또 산업이 꽃피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 양자라든가 또 디지털 바이오라든가 탄소 중립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6G라든가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아직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한 기술 분야는 제도 정비라든가 인력 양성 등 정부가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집중적으로 R&D를 같이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 연구개발의 어떤 성과의 어떤 임팩트도 좀 강화하는 내용의 한계도전 R&D라든가 기술 스케일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디지털의 일상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기정통부에 이에 대한 대책, 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날로그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하게 지금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모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전에 직접 하던 것들이 빠르게 로봇이라든가 컴퓨터나 어떤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엄밀히는 좀 아직까지는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사람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보고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정부까지는 전자정부라고 했다면 이번 정부는 새롭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클릭 청약 자격 검증이라든가 전자증명서와 디지털 지갑 간의 상호 연동을 위해서 표준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 또 놓칠 수 없는 게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이제 변화의 속도에 필연적으로 이제 뒤처지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기정통부의 계획, 과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디지털 포용 이슈가 지금 전 국민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큰 이슈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일상화 프로젝트도 취약계층이라든가 노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도 제공해서 또 다양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 노년층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를 기존에 한 900개 규모에서 10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고요. 온라인의 어떤 병행 교육을 통해서 또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키오스크 같은 그런 노년층이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 바우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요. 장애인 ICT 보조기기도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번에 카카오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또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 절차 강화와 같은 범죄 예방에도 기술이 기여하도록 하고요. 또 농어촌 주민의 통신 혜택 소외 방지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과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수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연일 이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계획, 과기정통부의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아시겠지만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산 장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에
저희 국산 장비를 넣고 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대되고 또 AI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어떤 큰 틀의 어떤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저희들 어떤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K 디지털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민간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수출이 유망한 국가를 발굴해서 해당 국가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OTT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올해 가을에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해서 국제 교류와 투자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 기관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과제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부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인재 육성 트랙을 짜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신속적이며 탄력적인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그 기술별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또 교육기관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기업이나 어떤 민간이 주도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그 다음 트랙으로는 또 장기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인재 육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기술 개발이 계속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도중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어떤 그런 연구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 연구자가 한 우물 파기를 통해서 연구에 계속 장기간 10년까지도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또 디지털 인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양한 사업을 연동해서 연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투트랙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인구 감소 시대에는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 한인 과학자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서 세계 어떤 우수한 어떤 연구자들이 국내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하고 또 정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특별 비자 혜택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서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끼는 지혜가 뛰어나고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토끼처럼 개묘년 새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디지털 모범 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